네, 오늘은 세액 수입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액 수입은 뭐냐면 세금 외의 수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외에 따로 들어오는 세액 수입을 얘기합니다. 중앙정부만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이 액수가 일반회계는 90조, 특별회계는 62조 정도 돼요. 엄청나죠? 이게 합치면 150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보면 정부 내부에서 서로 거래하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데 서로 주고받는 돈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이게 150조는 아니고 한 3, 40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큰 것이 뭐냐면 재산 수입이에요. 재산을 임대하거나 그리고 사용료나 수수료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4조 7천억 그 정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경상이전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6조 8천억 정도, 한 7조 가까운 돈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는 돈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짜잘하게 재화 및 용역 판매, 뭐 이런 것도 있죠.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리고 무슨 일을 해주거나 해서 받는 돈, 한 8천억. 수입대체 경비 수입이라고 이것도 한 3천억 있습니다. 수입대체 경비 수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권 발급 비용이에요. 여권을 발급하는데 몇 명이 여권을 발행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잡아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조가 들어오면 5천억만 잡아놓고 실제로 지나고 나서 1조가 들어오면 나머지 돈은 수입대체 경비라고 해갖고 따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결산해주로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유물 매각 때도 1,000억이 안 되고요.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뭐 일종의 재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 특별회계에서는 재산이나 경상이전 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 특별회계 영업 수입이 있어요. 이게 6조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체국이 있지요. 양곡관리기금이 있고 조달청이 있습니다. 이게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은 구성원이 모두 공무원이에요. 90년대 초반까지는 KT는 국영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전화국이라고 했죠. 저희 때는. 전화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기술고시라는 게 있었는데 합격한 사람들은 고시 합격했으니까 사무관으로 가는데 전화국장, 우체국장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전은 계속 그냥 국영기업으로만 존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융자나 이월금, 잉여금 이런 것들이 이제 세액 수입으로 됩니다. 이 세액 수입 중에 가장 큰 거는 뭐가 있냐면 부담금 수입이 있어요. 이게 무려 16조 정도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 뭐가 있냐면 200가지 정도 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부담금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전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전기요금을 낼 때 밑에 두 개의 항목이 더 있어요. 하나는 TV 수신료, 또 하나는 이 전기요금의 3%를 공공적인 일에 쓰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벌써 한 2조 5천을 넘어섰습니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 쓸 돈은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처들이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액 수입들의 전반적인 총괄이고요. 사실 깊이 들어가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 기금과 내부 거래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이 35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 특별회계 같이 스스로 돈을 못 마련하는 특별회계들이 있어요. 거기에 돈이 이제 35조가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돈이 한 2천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관계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와 또 기금 관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이 16조 정도 있어요.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예탁하는 돈도 9조 정도 있습니다. 예탁이란 건 뭐냐면 맡긴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예수는 반대로 받는 거고. 그리고 기금에서 또 일반회계로 가는 전출금과 예탁금이 한 1,000억 정도 있고 예탁금 60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전출해주고 예탁하기도 하고 상환하기도 하고 이런 돈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좀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관료세라고 하는 게 어떤 예산을 기반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첩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기금이 전체적으로 2020년만 해도 724조나 돼요. 기금 안에서. 근데 이 중에서 자체 수입은 170조고 정부 내부 수입, 정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오는 돈들이 180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빌립니다.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여유자금이 215조가 있어갖고
예탁하고 예수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 부분에서 재정을 이해하는 거는 경제를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공공재정이 우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넓게 보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워낙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요. 북유럽이라든가 복지가 많이 돼 있는 나라들은 거의 7, 8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공재정을 이해하는 게 경제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라보고 경제 전문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재정과 일반재정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는 일반 경제보다는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는 공공재정이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 조세에 대한 부분, 또 지방세에 대한 부분, 세의 수입과 기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연이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출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